자, 우리 4편 제3보험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자, 상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여기 두 개, 세 개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3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인데 간병보험은 페이지가 한 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또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짧게 마지막에 질병보험 다루면서 다루고요. 그래서 상해보험을 한 세 편으로 그다음에 질병보험을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서 다시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액 보상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손 보상해 주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액 보장 상품으로는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그 다음에 뭐 기타 진단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액 보상하는데요. 첫 번째 사망보험금입니다. 자,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간 중에 당연히 보험이니까 보험 기간 외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 안 해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 기간 중에 직접적인 결과,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좀 뭐 유치하겠지만 간접 결과로 사망한 건 당연히 보상하지 않고 있고요. 보험 기간 개시 전의 사고로 개시 전이니까 당연히 보험기간이 개시 전이니까 보상을 해주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 보험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누구에게요?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거고요. 피보험자는 그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고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보험 수익자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보험기간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포함된다. 우리가 사망한 거라고 우리가 선고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실종을 했거나 아니면은 인정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이 됐을 경우에 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우리가 아마 주변에는 상해보험 가입해 놓고 사망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법에서 인정해주면 법원으로부터 사망을 인정받으면 그건 사망인 거죠. 그럴 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런 사유가 뭐냐면 실종 선고가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실종 기간이 끝난 때 사망으로 간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의 수해, 화재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연월일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예, 사망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망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 생존 확인 시 보험금을 당연히 회수하겠죠. 예, 우리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회수하고 다시 그 사람이 나중에 죽었을 때 상해 사망보험금이 나가게 되는 거겠죠. 자, 보험 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는 면책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익자에 의한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액 보상하는 부분은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해서 장애분류표, 우리가 의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애 보험금 이라고 하는 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이 정해져서 지급되는데 최저 지급률 장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애 요 정도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후유장애라고 하는데 그 미만인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금이 미지급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시적인 장애 기간이 5년 이상 내가 장애가 일어났는데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한시적인 장애가 5년 이상 발생을 했을 때는 해당 장애 지급률의 얼마를요? 20%를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의 장애 지급률을 확정돼야 되고 180일이 되는 날에 누가 그 장애 지급률을 결정하는 거냐면 회사도 아니고요. 보험회사도 아니고 보험설계사도 아니고 피보험자도 아니고 누구요? 예, 의사 진단에 의해서 이 장애 지급률을 결정을 합니다. 180일 이내고요. 이게 간혹 뭐 1년, 2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있는데요. 180일 이내에 180이 되는 날에 뭐라고요? 예, 의사 진단에 의하여 장애 지급률을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성별은 관계없다. 후유장애
뭐 우리가 장애 보험금이 정해졌을 때 직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사고가 나가지고 후유 장애 등급이 예를 들어서 A 직업은 5년 걸리고 B 직업은 3년 걸리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건 직업, 연령,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장애 지급률과 관계에 있어서 장애 지급률을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후유 장애 보험금으로 정액을 보상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정액을 보상하는 겁니다. 우리 금으로 끝났습니다.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예, 정액 보상하는 상품이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손해보상 후에 이제 계약에서 우리가 이제 동일한 질병상해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자, 동일한 질병상해로 인해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해서 지급합니다. 장애율을 합산해서 지급하고요. 만약에 동일한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 동일한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해요.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를 합산하냐면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 동일한 질병 상해에서는 2가지 이상일 경우에 합산하고, 만약에 동일한 신체라고 하면, 동일한 신체니까 우리가 그거를 합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질병이 여러 개 있더라도 신체에 발생한 거니까 가장 높은, 그중에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한 질병 상해로 2가지 이상일 때는 합산, 동일한 신체일 경우에는 그중 높은 거, 신체일 때는 그중 높은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른 상해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해당하는 후유자금 당연히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하는 거겠죠. 동일한 부위에 가중될 경우 이미 지급한 장애 지급률 차감후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상을 해주는데 계속 보상을 해줘요. 그렇지만 기존에 만약에 보상을 해줬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보다 추가된 상해에 대해서 지급률, 후유장애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해 사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책임준비 지급 상해 사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나서 상해 후유 장애 담보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한테 보상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책임 준비금을 지급한 다음에 우리가 상해 후유 장애 담보는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타 보험금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입원 상해 진단비가 있고 입원 급여금이 있고 수술 급여금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 보상은 금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비로 끝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상해 진단비입니다. 상해 진단비.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머지 상해 입원 의료비나 통원 의료비는 비로 끝나니까 다 실손 보상하는 겁니다. 근데 뭐만요? 예, 상해 진단비. 진단하고 나서 받는 금액은 정액으로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특정 상해에 대한 별도 약정 금액을 지급 가능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받은 경우에는 진단비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뭐라고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 중에 비로 끝나는 게 하나 있다. 상해 진단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입원 급여금 같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데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뭐라고요? 180일을 한도로 한다. 우리가 그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는요, 18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자주 나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의사의 후유장애 진단도 18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보상한다. 6개월까지만 보상을 한다. 자, 동일상해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한 번으로 계산한다. 요 정도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입원 중 보험기간 종료해도, 만약에 보험기간이 끝났어요. 입원하고 있는데 보험기간이 끝나도 퇴원 시까지는 입원 일당을 계속 보상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여러분들이 보험계약 대출을 유지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없어요. 무조건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입원했는데 입원하는 도중에 만약에 보험기간이 끝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퇴원할 때까지는 보상한다. 예, 양심적인 거죠. 퇴원할 때까지는 보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동시에 2가지 이상 수술할 경우에는 우리가 1회에 한해서만 보상한다. 동시에 2가지 이상입니다. 동시에 2가지 이상 수술할 때는 1회에 한해 보상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액 보상해 주는 거,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상해 진단비, 입원 급여금, 수술 급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 보상은
그 중복계약과 관계없이 정액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내가 여러 군데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거는 이득금지가 아니라 정액으로 주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여기저기서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보험 많이 가입하시면 받으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액으로 보상받는 것은 중복 가능하다.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손 보장 상품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장 내용이 있죠. 실손 보장 상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릴 것까지는 정액 보상인 거예요. 그죠? 그럼 실손 보상에서 해주는 건 뭡니까? 실손 의료보험이 되겠죠. 실손 의료보험이 되는데 실손 의료보험에서 실손 보장 상품에 요 4세대 실손이라고 하는 부분 요 4세대 실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날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틀린 거고요. 일단 급여 기본형과 특약 비급여형이 비급여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급여, 그 다음에 특별 약관 비급여. 그 외에 없습니다. 옛날처럼 무슨 표준형, 선택형 이런 게 없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형 급여, 그 다음에 특별 약관 비급여.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급여, 질병 급여 두 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약 보장 종목은 기본형에서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겠죠. 어디서 보상하겠습니까? 특약에서 보장하겠죠. 그래서 특약은 상해 질병 비급여와 3대 비급여라는 게 있어요. 주사, 여러분들 주사료, 그 다음에 무슨 MRI 같은 거, 영상 진단하는 거,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 뒤에서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손 보상하는 경우에 담보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보상 한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전보다는 훨씬 간단해졌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형이든 특약이든 상해 질병 급여와 상해 질병 비급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형은 급여고 특약은 비급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해 질병 급여나 비급여 모두 입원이나 통원은 합산해서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기본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원은 회당 2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하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해 질병 비급여로 만약에 비급여 형태로 특약에 가입했는데 여러분들이 통원했을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까지는 동일한데요. 연간 100회 한도로만 보상을 합니다. 아시겠죠? 상해 질병 비급여의 통원 한도는 회당 20만 원인데 연간 100회 한도로 보상을 한다. 기본형에서는 회당 제한 횟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특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비급여가 있는데요. 3대 비급여에는 도수치료, 주사료, 자기공명 영상진단이라고 하는 MRI, MR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액을 좀 아셔야 되고요. 요 횟수는 50회입니다. 우리가 3대 비급여는 연간 50회 한도로 보상을 하는데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도수는 좀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연간 350만 원. 주사는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연간 250만 원. 그 다음에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비싸니까 연간 300만 원. 자, 그래서 도수부터 기억해서 도수 350, 주사료 250, 그 다음에 자기공명 MRI 300. 자, 다 기억 못하실 때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세대 실손은 기본형 급여, 특약 비급여로 구성이 되고 있고 특약에는 질병 상해 비급여가 있고 3대 비급여가 있다. 3대 비급여에는 도수, 주사료, 그 다음에 MRI, 영상치료 이렇게 있다. 그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부담금 한도는 우리가 자기부담하는 부분이 있죠. 그냥 다 보상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자부담을 하게 되면은 보험에서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여러분들 치료 안 받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도수 치료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 돌려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회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너무 손해율이 커져서요.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기본형과 특약이 다릅니다. 자, 다른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형에는 상해 질병 급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기본형은 급여, 비급여는 특약은 비급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입원 같은 경우는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비급여일 때는 30%.
자, 요 숫자가 중요해요. 20%, 30%. 기본형이다 그러면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그죠? 급여, 기본형 급여일 때 꼭 기억하세요. 기본형 급여. 근데 특약 비급여일 때 20% 나오면 마찬가지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30%,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또는 최소 자기 부담금이 1에서 2만 원입니다. 1에서 2만 원. 급여 기본형일 때. 근데 특약일 때는 통원일 경우에 최소 자기 부담금은 3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급여 기본형일 때는 만 원에서 2만 원. 병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만 원,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2만 원. 이렇게 해서 적은 요 중에 큰 금액을 여러분들이 지급하게 됐습니다. 20%와 만 원에서 2만 원 또는 30%와 3만 원. 30%와 3만 원. 자, 비급여 3대 비급여니까 3대 3대 하고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대 비급여의 3. 그래서 30% 3만 원.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뭐 혼동될 이유도 없고요.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 명확하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기본형의 상해 급여비, 급여 의료비 보상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급여 의료, 어디서요? 기본형, 급여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해 급여 의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 진료가 있고 상급 병실료가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통원 항목별로는 여기 금액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건소 작은 데는 만 원. 그 다음에 전문 요양기관이나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그 다음에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아까 비급여는 3만 원과 30%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상급 병실료 차액에 대해서는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자기 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요? 비급여 병실료의 50%. 그 대신에 금액이 1일 10만 원 한도, 평균 금액으로 계상하는 금액이 10만 원 한도. 그러니까 차액은 상급 병실료 차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예, 1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 부당한 금액에 대해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40%. 자, 우리가 40%도 자주 나오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하고 40% 자기 실제 부담한 금액에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한다. 몇 프로요?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40% 자기가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형의 상해급여 의료비의 보상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상하는 기간 중에 입원 중에 만약에 치료받는 중에 어떻게 종료가 되면 180일까지는 보상을 계속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원 치료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하면 180일 이내에 통원을 보상하는데 통원 같은 경우는 180일 이내 매일 가는 걸 보상하는 게 아니라 90회 한도로 보상한다. 아시겠죠? 90회 한도. 180일까지는 보상을 하는데 종료가 되더라도 180일까지 보상을 하는데 통원의 경우는 뭐라고요? 90회 한도까지만 보상한다. 자, 하나의 상해로 같은 치료 목적으로 하루 2회 이상,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1회 외래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해서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한 건으로 처리한다. 우리가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하루에 2번 가면 이거는 하나로 계산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그래서 90회 한도로 보상하는 거에 우리가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해급여 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보상하지 않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의료비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고의로 우리가 해친 경우나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상해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처럼 뭐 임신, 출산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보상하지 않고 있고요.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이런 경우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 등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 관계비, 왜냐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잖아요. 산재 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어디서 보상합니까? 산재 보험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다. 우리가 앞에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 등반이나 뭐 동호회 활동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거하고 다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고의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수익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상해보험에 대해서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실손보상에서 보상받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실손보상에 4세대 실손에서 담보한도라든지 자기부담금 또는 상급 병실료 차액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상해급여 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내용으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 행사 대신에 우리 또 전문 등반 이런 경우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특히나 또 자동차 보험이나 산조의 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올해 대폭적으로 바뀐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리뷰하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